네, 미션입니다.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남겨드렸었는데, 구독자분들께서 평소 매매에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필요하신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에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댓글이 달려 있는데,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분 한 분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 해요. 먼저 흥바람님. 네, 제 영상에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이게 저도 돈 주고 배울 때에도 실전 매매 있죠. 이 실전 매매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실전 매매 올려주는 유튜버들 많죠.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이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는 동안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구간에서는 무슨 생각하는지, 또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고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뭐 말없이 그냥 매매 영상만 보고서는 뭔가 좀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느낌,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매매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많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또 좋은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자, 후시디님, 종목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별도로 다른 게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도 넣어두는 게 없어요. 보통은. 근데 이거는 정말 내일 이거 시세에 영향받을 만한 뭔가 이슈, 재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없다라면 저는 거의 뭐 아무것도 넣어두지 않은 채로 당일 거래 붙는 종목들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골라서 또 골라놓고 하나씩 하나씩 넣어둡니다. 관심 종목으로. 예를 들면 당일 거래 상위 종목, 당일 거래 상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조회 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넣습니다. 하나씩 보일 때마다. 그렇게 넣어두고 분봉에서의 흐름을 지켜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매수해도 될 만하다라고 판단이 들 때에 그때 그렇게 매수를 하게 됩니다. 대단한 걸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근데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검색기도 사용하지만 그 검색기 뜨는 것도 보면 다 당일 거래 상위와 그리고 실시간 조회 순위 상위권에 다 랭크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종이님,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락형 매집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관심에 두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차트의 대략적인 모양이 전날에 대체로 양봉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날에 갭을 띄워서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 음봉이 다음날에 가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음봉이 장 종료될 때에는 어떻게 바뀌어져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뭐 윗꼬리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아랫꼬리가 이렇게 몸통보다 긴 아랫꼬리 형태로 만들었다면은 다음날에 다음날에 양봉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바닥에 주가가 이렇게 끝까지 쭉 떨어졌다가 다시 또 눈에 띄게 주가를 끌어올려 놨다라는 것은 세력이 일단 개입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날 가는 건 아니다. 또는 이제 뭐 음봉이 되었던 도지가 되었던 이렇게 뭐 좀 더 조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길어지면 한 달, 두 달씩 걸릴 때도 있고요. 이거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일봉의 그 엘리어트 파동 있죠. 엘리어트 파동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3파까지 다 올라가고 나서 이 3파의 고점에서 이런 거 만드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파동에서 이런 거 만드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요. 얼마나 떨어질지 몰라요. 그냥 바닥까지 끝까지 내 계단식으로 끝까지 빼버릴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2파 상단을 이제 해치지 않는 선에서 뭐 조정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거는 같은데, 근데 저는 하락형 매집은 저도 예전에는 좀 했었는데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분봉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냐 하면 122평이 3분봉 기준에서 122평이 떨어지고 있었을 텐데, 자 예를 들면 양봉이 나오고 갭 음봉이 나왔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가가 122평을 이탈하고 122평이 이제 우하향 되겠죠. 우하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주가가 주, 주가가 이걸 뚫고 올라가서 위에서 마감이 되어야 될 거예요. 또는 수렴되거나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거나 주가가 뚫고 올라가서 단기 중기 이평들이 다시 정배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움직임이라면은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가가 122평을 뚫고 시세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우하향 중인 122평이 다시 우상향으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큰 틀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매매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정밀타점님,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지철님, 세력의 매집. 그렇죠. 장대 양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력의 매집이 있죠. 그거는 분봉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일봉은 당연한 거고요. 그 세력의 매집이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는데, 아무리 조정권에 있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 조정에 대한 잔파동이죠. 그 조정에 대한 움직임도 어느 정도 잔파동이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추세를 형성을 해서 우상향하는 거라면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박스권에 놓여져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골파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닥이 아니라 지하에서 끌어올려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바닥 추세를 보고 매수, 또 떨어졌네, 매수. 이랬는데 골파기가 이렇게 크게 나와버리면은 이거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럼 손절이에요, 결국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감안해서 무조건 버틴다.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종목이 어떤 악재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또 계단식 하락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스윙에 관한 스윙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런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 손절을 해야 될 상황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스윙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중이 실리기 마련인데 비중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손절이 못 나간다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스윙을 잘 하지 않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요. 분봉에서도 이런 건 있어요. 자, 일단 분봉에서도 보면 이렇게 뭐 일단 1분봉, 3분봉 기준에서 이렇게 뭐 캔들이 적어도 두세 개 이상 되겠죠. 그런 추세가 형성이 되었겠죠. 뭐 한 번에 막 6% 이상의 그런 장대 양봉은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했죠.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겠죠, 당연히. 조정을 받을 건데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자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전날 거래량은 막 이랬는데 근데 여기서 거래 빵 터졌어요. 조정받을 때는 이제 조정받을 때에도 거래량이 음봉의 거래량도 이전에 웬만한 거래량들보다 커야 돼요. 음봉의 거래량이. 양봉보다는 당연히 줄어드는 게 그림이 이쁘긴 한데 이전에 어제나 엊그제 뭐 며칠 전에 그런 거래량들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거래량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야 얘가 다시 또 돌파하는 다음에 이제 3파동이죠. 상승 2파를 두 번째 상승 파동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래량이 아니라면 확률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조정받는 가운데에서도 거래량이 이전에 이런 이제 슈팅이 나오기 이전에 그런 이제 주가가 흐를 때에 거래량보다는 더 큰 거래량 거래 대금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면은 얘는 단기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본 전제예요. 기본 전제. 다른 것들은 뭐 주봉이라든지 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또 봐야 되겠지만 지금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주광님 비중관리, 계좌관리 이거는 딱히 어려운 거 아닌데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내 시드머니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단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3개 종목으로 분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매수 타점을 최소 2개 이상 매수 타점을 최소 2번 이상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 보는 눈이 너무 뭐랄까요? 보는 눈이 너무 없지 않는 이상은 한 종목 수익 나고 다른 종목, 두 종목 손절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하나로 웬만한 거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손절만 제때 때 딱 원칙을 지켜서 손절만 제때 나간다면 짧게 이제 끊어낼 수만 있다라면 그러면 결국에는 뭐 손실로 마감하는 날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 손실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계좌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욕심 때문에 이 자체를 안 지켜요. 그래서 결국에는 벌 때는 좀 크게 버는 듯 했는데 떨어질 때는 크게 또 떨어져 버리고 제자리에 와버리니까 여기에서도 욕심이 끝나질 않죠. 무리하게 다음날 해도 되는데 무리하게 더 매매하다가 마이너스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되게 좋지가 않아요. 이런 건. 기본만 잘 지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욕심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소인님, 네, 감사합니다. 이재원님, 종목 선정은 제가 주도주 찾는 그 팁을 드렸었는데, 그걸 잘 활용을 해보시면 조금 이제 어떤 종목들을 여기에서 또 내가 이런 것들, 인포스탁 섹터 그 종목에서 그 섹터의 대장주도 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해도 되고 어떤 종목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 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섹터에서 이제 대장주 찾는 거는 그 인포스탁 섹터 종목으로 보시면 되죠. 거기에서 대장주인데 2등주, 3등주도 그 등락률이 너무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따라와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주도주가 2% 오르면 그 이제 2등주도 1% 정도 올라와 주는 그 정도라도 최소한 따라와 주는 종목들이 당일 주도주 또는 섹터에서 주도주, 시장 주도주가 되거나 섹터에서 주도주가 될 수가 있다.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만약에 그런 종목들이 크게 눈에 띄지 않고 분봉상의 흐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그게 돈 버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는 흐름과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아직까지는 보는 눈이 부족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이 없는 매매는 안 하는 게 좋죠.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한데 잘 안 지켜지는 게 문제죠.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그 인포스탁 섹터 종목 그걸 또 다 보기 때문에 더 깊게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또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분봉에서의 그 흐름 또 일봉상에서 자리 뭐 그런 것들을 보기는 한데 물론 이제 일봉에서 자리 그럼 저항대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저항대가 있다 하더라도 앞에 매집봉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매매해 볼 만하고 그쵸. 예를 들면 매집봉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런 캔들이 있건 긴 윗꼬리 양봉이든 그게 음봉이든 간에 긴 윗꼬리 캔들이 있거나, 그리고 아니면 이제 갭 띄워 이제 갭 음봉 있죠. 갭 음봉. 이런 갭 음봉이 있거나 갭 띄어서 음봉으로 쭉 밀어버리는 그런 캔들도 의미가 있다. 이건 다 하나의 매집봉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또 평소와는 다른 거래량들이 좀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돼요. 이런 흐름이 있었던 만큼. 그래야 그게 매집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캔들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또 그렇게 종목을 선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매집봉이 많을수록 확률은 더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충덕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최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앞에 만들어 드렸던 그 실전 매매 영상들 있죠. 뭐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뭐 지겨우시기도 할 건데 거기서 좀 최대한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왕 바쁜 시간 내서 보시는 거. 사실 더 이상 실전 매매 영상은 안 만들어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설명을 해드릴 만큼 최대한 다 해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듬성듬성 설명해놓고, 근데 제가 이제 그게 편집을 해놓은 이유는 그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지금 제가 뭐 어떤 말을 했다라면, 어떤 구간에서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흐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눈으로 다시 봤을 때는 이거 다 아는 건데 그걸로 안 돼요. 실전에 딱 들어가면 차트 흐름이 똑같지도 않을 뿐더러 왜 그런 구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외웠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흐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관점들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왜 제가 영상을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일단 영상은 최대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앞에 지나간 영상만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신경은 쓰겠지만 앞에서 제가 여러 차례 반복했던 말을 또 계속 한다라면은 저도 무의식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들은 건너뛰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영상이 아마 보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댓글은 다 읽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